제동아 책 한 권씩 가져가. 저거. 여러분 수학 1은 1단원이 지수와 로그, 그 다음에 2단원이 삼각함수, 그 다음에 3단원이 수열이었잖아.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좀 독립적인 느낌이 있었거든. 그쵸? 근데 수학 2는요, 보시면 1단원, 2단원, 3단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다 뭐야?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다루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수학2는 1, 2, 3단원이 다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어. 쌤이 이제 쉽게 수업한다고 했고, 이제 숙제도 좀 줄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대신에 이제 우리 복습하는 방법 있죠. 1일차, 1, 2일차, 1, 2, 3일차 이렇게 복습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잘 지켜주셔가지고 얘네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공부를 잘 해주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수학2 함수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선결 조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 종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 배웠었냐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 그 다음에 포물선 모양의 2차 함수들. 그 다음에 여러분 수학 하 하실 때 배웠던 함수 있어요. 뭐 있죠?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함수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의 그 성질적인 측면에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계셔야 돼. 이런 건 잘 안 까먹거든? 근데 유리무리를 조금 까먹을 수 있어가지고 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단톡방에다가 유리무리 함수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한 30분 정도 돼.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그림을 까먹었거나 이 유리무리 함수의 특징적인 것들을 좀 까먹으셨으면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일단 복습이 되어 계셔야 돼요. 됐죠? 뭐 살짝 뭐 써보자면 요런 거 괜찮아? 뭐 합성함수 약간 써보자면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지. 바꿔요. 합성함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성질이면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기억나시나? 기억나요? 좋아요. 갑시다. 오늘 수업은 쉽고요. 그 첫 수업이라서 그 월수금반이랑 좀 맞춰야 돼서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개념 1번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수학2에서 배우는 극한 미분 접근은 있잖아요. 1600년대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뉴턴 아시죠? 그쵸? 그 사람이 한 1년 만에 만든 수학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 1, 2, 3단원 자체가 다 그 사람이 만든 수학이에요. 걔가 이제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더냐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떨어지는데 다른 지구로 안 떨어질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천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뉴턴이거든. 뉴턴이 천체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 달도 있고 금성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을 표현하는 수학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요 운동 이 법칙을 만들었거든. 만유인력 법칙도 이제 만들고. 근데 이걸 이제 대중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니까 수학이 하나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분이랑 적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1단원 극한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갑시다. 자, x 화살표 a일 때의 함수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다 필기하세요. 자, x 화살표 a라는 건 여러분 x가 a는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써놓으시고. 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을 조사하겠다. 이게 이제 극한이야. 자, 여러분 여기 fx가 있어요. fx가 있어. 자, fa는 무슨 뜻이에요? fa는 무슨 뜻이죠? 뭐 이제 대수적인 느낌으로는 a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라. 저기 도구나 한 권씩 갖고 앉으면 돼. a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라 이런 뜻이고, 기하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죠. x의 값 a가 뭐 여기라면 fa는 6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은 x의 값이 a일 때의 함수 값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x의 값을 a로 한없이 접근시킬 때 과연 fx의 값은 몇으로 접근하느냐, 요걸 따지는 게 이제 극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x의 값이 a로 이렇게 접근할 때 얘들아, y의 값은 어디로 접근해요? 당연히 fa 아니겠니?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x가 a로 접근할 때 함수의 값이 몇으로 접근하느냐라는 이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x가 a로 접근할 때 fx라는 함수는 fa에 접근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얘가 별이라고 치면 별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알겠죠? 너무 길죠? 그래서 기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LIM이라고 쓰고 마치 시그마처럼 요 밑에다가 x가 몇으로 접근하는지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사하고 싶은 대상 함수를 여기다 탁 쓰시면 요게 이제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찾겠다 요런 의미고, 요 값을 여기다 탁 적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체크 하나 해줄게요. 요 기호는 이제 여러분 리미트라고 부릅니다. 리미트라고 불러요. 리미트 뜻 아시죠? 뭔가 이게 한계점 뭐 이런 뜻이지, 그지? 한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실제로 조사해보러 가볼게. 자, 밑으로 내려오자. 진짜 쉬워, 얘들아. 알겠지? 자,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몇으로 접근해요? 2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접근시키는 기준은 이제 x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은 함수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몇에 가까워지고 있니? 1이죠, 그쵸? 1입니다. 아니,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다음 x를 0으로 접근시켜 볼게. 그럼 함수는 몇으로 접근하니? 이거 몇이야? 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접근은 x 값으로 시키는데 읽을 때는 y 값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너무 쉽죠? 자, 이렇듯 극한 값은 그래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극한 값은 그래프로 조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2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어디죠? 마이너스 2인 곳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쓰세요. 이거 써놓으세요. f-2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은 조사할 수 있어요. 자, 이 x 화살표 마이너스 2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지. 그럼 봐봐. x값 기준 마이너스 2로 함수를 접근시키는 거야. 여기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곳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은 곳의 함수값, 이걸 좀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어때요? 2보다 약간 어때요? 크죠? 약간 크죠? 근데 이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2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적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돼? 계속 계속 2다가 요 점에서는 2가 아니지만 그래도 2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자, x값 1 기준으로 우리 함수를 이렇게 접근시키면 0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극한값은 그래프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자, 다음. 자, 앞으로 여러분 극한값 조사하는 문제가 나오면 계속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x제곱 플러스 1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도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 볼게. 자,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원래 x제곱 자체가 0,0을 꼭지점으로 갖는 함수잖아. 근데 플러스 1을 하면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이 0,1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이체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내가 x값 몇에 관심이 있냐면 1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얘 값이 과연 몇일 거냐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하시는 건데 함수값은 아니고 이 극한값을 조사를 하시는 거지. 여기 몇이겠어요? 2겠죠. 그래서 2인데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림도 그려보시고 실제로 1을 넣어서 계산도 해보시고. 됐어요? 실제로 x가 1이라고? 아니라고. 근데 x가 뭐 1.1, 1.01, 1.001, 1.0001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 시계값은 몇에 접근하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잠깐 봅니다. 요것도 그래프 그리실 수 있죠, 여러분? 자, x분의 1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상수가 양수라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 원점 대칭의 곡선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x를 몇으로 접근시킬 거냐면 마이너스 2로 접근시킬 거거든요. 그럼 함수는 이 점에 접근하게 되겠지. 자, 이 함수 값은 어떻게 찾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는 거죠. 됐죠? 안 어렵고. 자, 8번에 별표 치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18살이고 수학 오래 공부하셨지만 사실 아직도 이런 함수도 못 그려.
이거 아직 못 그려 우리. 그죠? 이거 못 그려요. 밑에 1차고 위에 2차고 여러분들 아직 못 그리세요. 뭐 이런 건 그릴 수 있지. 그쵸? 밑에 1차, 위에 1차 이런 건 그릴 수 있죠. 기억나세요? 요게 X점 근선이고 이게 Y점 근선이었던 거? 요런 거 이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이제 강의 영상 드리면 보시면 돼. 이거 이렇게 찢어서 그리는 거였지? 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약분돼서 1이고 그럼 X분의 1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라가서 원래 원점 역할을 하던 점이 마이너스 1,1이 되고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가지고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있는 이런 곡선 나오는 그쵸? 이런 건 그리실 수 있는데 아직 1차, 2차는 못 그려요. 근데 보시면 얘는 좀 특이하게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분모랑 약분이 되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 거예요? 약분해도 되는 거야? 자, 약분해도 되는데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 얘를 약분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머.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약분할 수 있어. 아시겠어? 그러면은 이제 극한값을 조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알겠어?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 이걸 적어 놓으세요. 이 그래프는 약분하고 나니까 x인 거야.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야. 이 그래프인데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곳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는 거야. 이 그래프를 꼭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함수를 우리가 fx다 라고 하면 f-1은 존재하지 않아. 대신 x가 마이너스 1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정도는 조사할 수 있어요. 적절한 그림이나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얘들아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 여기 x 플러스 1 그래프가 있다. 근데 내가 여기 2인 곳에다가 있잖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싶어. 여기다가 2는 못 넣게 만들고 싶어. 함수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작업도 가능해.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럼 결국에 이제 극한값이라는 거는 함수값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네. 그리고 결국의 목적 자체는 계산이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 관점에서 여러분, 자, 위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필기 좀 해놓읍시다. 자, 수렴 옆에다가요.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이제 극한값을 조사할 수 있으면, 극한값이 계산이 되면, 이제 수렴한다 라고 해요. 수린이 키 몇이야? 알았어. 그래, 수렴한다라고 해요. 극한값을 조사할 수 있으면.
그럼 결국에 극한값의 계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관점은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 그래프로 조사하는 거야. 아까 했던 1번, 2번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냥 간단하게 x에다가 숫자를 대입 또는 이제 대입이 안 될 때는 약분 같은 걸 통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계산하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직관이에요. 그냥 식을 딱 째려보고 아 이거 x가 1로 가면은 몇으로 접근하겠다 라는 직관이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직관을 또 잘 키우셔야 돼. 자, 이제 개념 2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개념 2번부터 여러분들 기호들이 조금씩 더 등장을 하는데 우리 기호 2개만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쓰면요, 얘는 앞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이해를 할 거고, 자, 읽을 땐 무한대라고 읽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제가 0이라고 쓰면요, 정수적인 의미에서 0인 것도 있지만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라고 해서 무한소라고 읽을 겁니다. 무한소라고 읽을 거야.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0이라는 것은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점점 0에 접근하는 수야. 아시겠죠? 적으시고. 자, 우리가 x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상수로 접근시켜 볼 수도 있지만 이 x라는 변수값을 엄청 키워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호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x를 엄청 키웠을 때 어떤 fx의 극한을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를 존나 키워요. 그럼 이 fx 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커지지 않겠어?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도 x를 오지게 키우면 y값도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얘네들은 극한값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집니다. 아시겠어요? x값을 무한히 증가시키면 엄청 커지거나 x값을 무한히 증가시키면 계속 작아져요. 아시겠어? 근데 이제 조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오, 맞아요. 유리함수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이 함수 어떻게 그리죠, 우리? 자, x분의 1 함수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된 거잖아?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 점근선이 되고 이 상수항이 y 점근선이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인 이런 유리함수가 이제 그려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봐봐. x를 엄청 키우면 y 값은 어디에 접근하니? 이 몇에 접근하는 거야? 3이죠. 혹시 이런 것도 판단되세요? 3보다 약간? 그렇죠. 이 판단이 되게 또 중요해. 3보다 약간 크지만 한없이 3에 접근한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3이라고 써요. 실제로 fx가 3인 거야? 아니야. 3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3이야. 실제로 3이긴 해. 그 얘기 좀 이따 해줄게. 실제로 3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극한을 이해하실 때 있잖아요. fx가 3에 접근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과목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현대수학에서는 해석적으로 얘가 정확히 3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 중에서 너네 이런 거 표현 기억나니? 이게 뭐야? 그치.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거 뭐야, 얘들아? 아이고, 너무 성의 없게 썼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근데 너네 이거 분수로 바꾸는 거 기억나? 이거 분수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9분의 9. 이거 분수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9분의 19-1 이렇게 하지 않았었니? 맞죠? 얘들아, 이거 봐봐. 계산해봐. 이거 몇이야? 헉, 이거 계산해봐. 몇이야? 오, 야, 이거 1보다 좀 작지 않아? 그치? 근데 1이라고 해석해. 알겠어? 이게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지만 이제 해석적으로는 1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걸 연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1이라고 취급해야 연산을 할 수 있다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아주 하찮은 인간인데 우리가 무한한 우주 같은 걸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런 수학적 도구들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자, 다시. fx가 3이라고? 사실은 아니야. 3보다 약간 커. 그냥 3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연산하려면 그냥 3이라고 취급하시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x를 무한히 키웠을 때 접근하는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아시겠어? 자, 이런 애들은 자, 여기다 쓰세요. 점근선과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쓰세요. 점근선 조사를 잘 하셔야 돼. 그럼 니들이 배운 함수 중에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뭐밖에 없어요? 유리함수밖에 없죠. 왜 웃었어? 유리함수밖에 없죠. 그쵸? 그 단원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유리함수인데 이게 함수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10번 보이시죠? 아, 우리 여기 필기 좀 하자.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접근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접근시키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이거 x가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면 y 값이 몇에 접근해요, 이거? 얘도 3에 접근하는 거야. 근데 3보다 조금? 오케이, 좋아요. 3보다 조금 작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번으로 오시고요. 10번 밑에 보면 약간 공간 있죠. 거기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배우신 유리함수는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유리함수 3개만 좀 적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적으시는 거야. 사실 유리함수 배울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요. 자, 니들이 이건 그릴 줄 압니다. 아, 우리 수진이 오늘 일찍 와가지고 아주 이쁘네. 이제 빠지지 말고 와라. 자, 쟤를 바탕으로 이제 x제곱분의 1이랑 절대값 x분의 1이랑 그 다음에 x 3승분의 1이랑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실 거야.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니네 이런 건 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x-1 그래프가 있다. 우리가 요 1을 기울기 요 마이너스 1을 y절편이라고 읽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요 밑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시죠. 맞아요? 실제로 0 같은 걸 대입해 주시면 안쪽은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접어서 양수로 만든단 말이야. 다시 실제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접어 올라가서 1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얘는 이제 바로 그릴 수 있겠지. 뭐 x분의 1 그래프가 뻔하니까 이 부분을 접어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그래프는 이렇게 화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화산 모양이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 절대값이 뭐니? 가야다. 음수 같은 걸 대입했을 때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제곱도 그래. 제곱도 그런 효과가 있어. 너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제곱해서 플러스가 돼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분의 1 그래프는.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치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자, 그래프의 굴곡은 다르겠지만 이제 같은 원리적인 느낌이 든다고. 아시겠죠? 1번, 2번 그래프는 그래서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굴곡은 좀 바뀌겠지만 양수일 때 양수고 음수일 때 음수인 이런 성향 자체는 유지가 된다고.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좀 축에 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쓰세요. 1, 2, 3번 쓰세요. 자, 이제 10번 문제 풀어볼 거거든. 애들아, 여기 보자. x를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키울 거야. 그럼 함수는 이렇게 값이 변하죠. 몇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0보다 약간? 그렇지. 근데 0이라고 쓰는 거야. 0보다 약간 크다 이런 것까지 판단되시면 너무 좋아.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거 판단하시려면 그게 또 관점이 필요하거든. 자, x를 음의 무한대로 쭉 보내버리면 함수는 몇에 가까워져요? 0. 0보다 약간 크지만 0이라고 쓰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이제 오른쪽에 11, 12, 13, 14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저는 14번 풀어드릴 거거든요. 결국 목적 자체는 계산이지, 그지? 아까 극한값 계산은 3가지 방법이 있었어. 아직 우리가 직관은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그래프랑 계산, 그쵸? 자, 둘 다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그래프부터 봅시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바라보실 때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독립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 아까 어떻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위로 솟는 그래프였지?
맞죠? 이 밑에 부분이 접 올라와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며칠 더 해놨죠? 마이너스 3.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3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뀌고, 그래프가 이렇게 화산 모양으로 솟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우, 그림 왜 이렇게 안 이쁘니? 자, 그리고 지금 x가 어디로 접근하고 있냐면 음의 무한대로 접근하고 있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 책 가져가야 돼, 스테이야.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100만 이렇게 x값이 점점 음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x값이 음의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함수는 몇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크지만 마이너스 3이라고 쓴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계산도 할 수 있어. 약간 직관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지금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얘가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달려있으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가 되지 않겠니? 여러분 분수가 이 분자는 1로서 컨스탄트한데 분모가 엄청 커져. 그럼 얘는 한없이 뭐에 가까워질까? 0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만 남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이제 극한값을 다루다 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함수 자체가 운이 좋아서 그릴 수도 있는데 못 그릴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이런 식으로 계산까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건 계산이라고 보긴 좀 그래. 이런 게 이제 직관이지. 그럼 이런 걸 하시려면 우리가 조금 약속적으로 약속할 게 있어요. 자, 봐봐.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은 게 있어. 여기 9번이랑 11번 위에 약간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몇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자. 자, 분자가 상수 또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분모가 오지게 커지는 상태야. 오케이? 이 0은 여러분 앞으로 정수 0 또는 무한소라고 설명드렸죠. 그쵸? 자, 이런 애들은 한없이 몇에 가까워질까? 분모가 막 커지요. 0에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분자가 이렇게 컨스탄트한데 분모가 막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죠? 맞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모가 이렇게 상수인 상태인데 분자가 오지게 커져요. 오케이? 이런 애들은 당연히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질 거야. 물론 이 상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무한대의 방향 자체도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분자가 상수인데요. 분모가 0이야. 알겠어? 여러분 수학에서 분모가 0일 수 있어요? 없죠. 분모가 0인 걸 허락해버리면 수학에서 분자를 0으로 나누는 걸 허락해버리면 엄청난 오류들이 수학에 생기거든. 근데 궁금은 하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제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자, 이런 애들은 무한이 돼. 봐봐. 분모를 계속 오지게 줄이면 이거 10분의 1이지 얘들아. 괜찮아. 이거 10분의 1이지 그치 얘들아. 근데 내가 이거 번분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뒤집어 올리라 그랬죠. 이게 10이죠. 이거 100분의 1이지. 뒤집어 올리면 100이지 그치. 이거 1000분의 1이지. 뒤집어 올리면 1000이죠. 이런 식으로 겁나 커집니다. 아시겠어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0에 접근할 때 얘가 어떻게 될까는 조사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걸 허락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1이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 A 제곱이랑 A, B가 같겠죠? 내가 뭐 한 거냐면 양변에 A를 곱한 거거든. 자, 이 상태로 B제곱을 빼. 등식 성질에 의해서 같잖아, 그지? 근데 여기 인수분해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인수분해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내가 양변을 A-B 이렇게 나눌게요. 근데 아까 A랑 B가 몇이었죠? 1이었지. 그럼 이거 몇이니? 2고. 이거 몇이야? 1. 수학에서 그럼 이 계산 과정 중에 어디에 오류가 있어 지금? 이걸 나눈 거에 오류가 생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걸 수학에서 허락해버리면 2랑 1이랑 같아져요. 알겠어? 그래서 나눌 수 없는데 조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쪽 9쪽은 숙제인데 이제 여러분 숙제 해오실 때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엑셀에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보시고. 자, 넘길게요. 자, 10쪽 개념 3번 함수의 발산. 자, 여기까지 배우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실 거야. 자, 이제 발산이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다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발산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발산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런 그래프처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x를 a로 한없이 접근시켜버리면 함수는 위로 쭉 솟아버리지. 이런 함수 뭐 있니? 우리 오늘 배운 x-a 절대값분의 1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얘들아 마이너스를 탁 달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함수를 얘들아 함수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탁 달아버리면 무슨 축 대칭 이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수학 원에서 엄청 배웠지 나랑,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휙 뒤집어지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쭉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발산하는 상황 중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체크해 주시고요. 2번 위에 보면 약간 빈 공간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세 번째 상황 적어 드릴게. 책에는 없어요. 이 세 번째로 적어드리는 발산하는 상황 자체는 수학2에서 배우시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시는 건데,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런 거 합답형 문제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잖아. 뭐 참인 거야 수학적 성질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거짓임을 밝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 구란 거 밝히기가 되게 힘들어. 알겠어? 구란 거를 확실히 밝히려면 반례가 있어야 돼. 반례가 있어야 돼. 반례가. 그 반례로 쓰이는 것 중에 이 세 번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계신 거야. 컨셉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야. 자, 쓰세요. 진동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야. 자, sin x. 자, sin x 함수가 있는데 x를 어떤 특정한 상속값으로 접근시키는 게 아니라 x를 오지게 키워봐. 이 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그렇지. 0,0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사인이죠. 맞아요? 다시 0,0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사인이죠. 맞죠? 코사인은요? 0,1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코사인이죠. 맞죠? 그럼 사인은 x값을 하나 없이 증가시켰을 때 함수가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죠? 그럼 1인지 0인지 마이너스 1인지 판단할 수 없겠지. 이런 걸 우리가 진동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수열 배우셨었으니까 이제 수열적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들 그런 애들도 약간 진동하는 느낌이 나지. 이렇게 좋아. 그래서 발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x가 어떤 일정 상수로 접근할 때 발산하는 거 말고 x가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함수가 발산한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문제를 볼 겁니다. 자, 19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책이 쉬워서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3 넣으시면은 이제 판단이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노트 2권 갖고 왔니? 단톡방 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는 책에다 안 푸실 거야. 노트에다 푸실 거야. 수학2는 그림을 오지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꼭 노트에다 푸셔야 돼. 극한과 조사하실 때 여러분 좀 귀찮아도 그릴 수 있는 건 계속 그려가면서 해야 돼. 자, 많이 그려본 사람이 이겨요. 자, 원래 제곱이 없으면 이렇게, 그치? 근데 제곱을 빵 때리는 순간 요 음의 부분이 양의 부분으로 휙 뒤집히는 이런 느낌. 이렇게 느낌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굴곡적으로도 좀 이쁘게 그리고 싶다. 그럼 점근선 근처에 있는 x 값들을 좀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x가 3으로 접근하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죠. 이런 거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제가 극한값을 조사한 건 그래프로 조사한 거죠. 그래프로 조사한 거죠? 계산해 봅시다. 잘 봐요. 여기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 돼버리지. 분모가 0 되면 우리 계산 못 하는데? 근데 아까 약속했죠? 분자가 상수고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로. 자, 이건 뭐 아니야.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번 같은 거 그리시려면은 이제 무리함수의 저한테 배우신 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저기 20번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럼 마풀이니까 방향이 어디예요? 이 그래프가 0,0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럼 x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키면 함수는 어떻게 될까? 느리지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근데 사실 무한대를 넣어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워봤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개념 4, 5번을 해볼게요. 30분까지 쉬세요. 함수가 요래 있어요. x값을 4로 접근시켜 보려고. 그럼 4가 이제 여기니까 여기 값이 몇인지를 조사하시면 이제 fx라는 함수값이 몇으로 접근하는지 조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사실 접근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 양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접근시켰지만 사실 이렇게 왼쪽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있잖아요. 사실 왼쪽에서 접근시켜도 오른쪽에서 접근시켜도 이 접근하는 값이 같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딱히 따로 볼 필요는 없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함수 보셨을걸? 얘는 어때요? 일 기준으로 왼쪽에는 이제 y는 x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직선이니까 여러분 그냥 1 넣어서 함수값 확인하시고 여기 이제 밑에 받침 있으니까 여기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 그치? 그럼 내가 1에서 극한값을 조사를 할 때 왼쪽에서 접근시키면 극한값이 얘인데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면 극한값이 이거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접근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1이라고 쓰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줄 거야. 알겠어요? 조사하면 몇이야? 1이에요. 여기다 1 넣으시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1로 접근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1 플러스 이렇게 적어줄 거야. 몇이에요? 2죠?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돼.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럼 과연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1이야? 2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할 수 있으면 수렴한다 라고 한다 그랬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발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그냥 필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로 접근시키는데 약간 작은 느낌을 주는 거지. 1로 접근시키는데 약간 큰 느낌을 주는 거죠. 옛날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엔 이렇게 썼습니다. 1-0, 1 플러스 0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0을 제외하고 이렇게 써요. 되겠죠? 이게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그래프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22, 3, 4, 5번 좀 같이 봅시다. 자, 가볼게요. 22번이랑 23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1로 접근시키는 거야. 자, 여기야. 자, 근데 여기다 플러스를 붙여놓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쪽에서 접근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함수 따라서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지. 그러면 한없이 몇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1보다 조금? 좋아. 1보다 조금 작아. 아시겠죠? 1보다 조금 작은 상태로 1에 한없이 접근하고 있는 거야. 그쵸?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붙여놓으면은 마이너스 1로 접근시키는데 왼쪽에서 접근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 그럼 함수가 몇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조금 작죠. 근데 1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답해보자. 지금 여기 함수 보이시죠? 여기 구멍 보이시죠? F1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F 마이너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오른쪽에서 접근시켜도 왼쪽에서 접근시켜도 극한값이 다 몇입니까? 1이죠. 이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1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그냥 1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F 마이너스 1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이제 누가 만든 수학이라 그랬잖아. 자기 그 컨셉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속된 여러 가지들을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24번, 25번 보시죠. 자, 1로 접근시킬 건데 24번은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는 거야. 요렇게. 그럼 함수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지. 몇에 가까워지고 있니?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보다 약간 크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로 접근시킬 건데 왼쪽에서 접근시킬 거야. 자, 함수 따라서 이렇게 가보자. 몇에 가까워지고 있죠? 마이너스 1. 요 구멍 뚫려 있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라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발산한다 라고 해요. 되시겠죠? 하나는 안 어렵죠? 여러분 32번, 33번에 있는 함수 그려보세요. 자, 봅시다. 자, 몇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눠서 그리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눠서 그리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선 어떤 함수를 그려야 되냐? 2라는 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상수함수로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1차 함수, 즉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뭐 기울기고 y절편이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냥 함수값을 확인하시라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색칠해 주시고 이제 기울기 2라는 느낌을 살려가지고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x 증분이 1일 때 y 증가량은 2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32번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봤어. 이렇게 접근시키겠다는 얘기야. 함수 따라서 가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커. 좋아요.
자, 마이너스 1 좌극한 가봅시다. 이 함수를 따라오는 거야. 자, 읽을 땐 얘를 읽는 게 아니야. 이 2를 읽어야 돼. y값을 읽어야 돼. 몇이에요? 2. 자, 2보다 조금? 뭐라고 했어? 그냥 2. 오, 너 잘한다? 그래. 됐어요? 요런 상수함수일 땐 그냥 2야. 2보다 조금 작거나 크지 않고. 얘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연습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오케이, 좋아요. 넘기세요. 자,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한 여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쓰시고 넘길 겁니다. 좌우. 아까 보셨겠지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구멍이 뚫려 있든 말든. 아시겠죠? 구멍이 뚫려 있든 말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필기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살표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자, 여러분 수학 하에서 배우셨던 명제 단원인데요. 자, 요거 어떻게 읽어요? if지, 그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P면 Q이다 이렇게 읽는 거지, 그지? 자, 얘들아, 이건 뭐야? 어떻게 읽어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얇은 화살표는 여러분 if의 뜻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두꺼운 화살표는 if의 뜻과 true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게 참인 명제라는 뜻이지,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뜻이죠. 그때 우리는 P랑 Q를 무슨 조건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렇죠. Q는 필요 조건이라고 불렀었지. 자,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은 요 가정과 결론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배우셨냐면 큰 필작충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인 명제는 결론이 가정보다 항상 큰 집합이어서 요 큰 게 필요 조건, 요 작은 게 충분 조건, 이렇게 배우셨죠. 그럼 양방향 화살표는 뭐니? 그렇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양방향 화살표는 앞말이랑 뒷말이 완전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40번, 41번, 42번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거기에 있는 함수 그려보세요. 뚫었네? 그지? 근데 여기 받침 있으니까 칠해야 돼, 칠.
응. 숫자 조금 쓸까? 아니야, 틀렸어. 아, 이거 그린 거야? 이거 그리는 거야. 너 틀렸어, 이거. 제동 그려봐. 아림스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오늘 숙제도 적고 널널하니까 그 함수들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 복습하셔야 돼요. 쌤 유튜브에다 그냥 1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동영상이 1.2천 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 집에 컴퓨터 있어요? 그치, 요새 컴퓨터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게 피로도가 없나 봐. 유튜브가 컴퓨터로 들어가면은 채널 내 검색이라는 게 되거든. 채널 내 검색. 거기 그래? 자, 봐요. 1차 함수 2개 그려야 돼. 여기 먼저 그려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버리라고요. 몇이에요? 8이죠, 8. 여기 이제 색칠 해주고 밑에 받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내리면 돼. 그쵸? 근데 이제 y절편 보고 내리셔도 되고 y절편 4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죠. 상식적으로 이런 데도 4가 되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이런 데 135도 이런 데 45도 이런 게 잡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게. 자, 그 다음 왼쪽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죠. 자, 여기다 구멍 탁 뚫어주시고 그 다음 기울기 2분의 1 느낌을 주면 돼. 우상향하는.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40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4에 우극한 물어봤으니까 이 8을 물어본 거고 마이너스 4에서의 좌극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지. 함수 따라서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발산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3번 보세요. 아이고. 자, 밑에 친절하게 써놨지만 우리가 직접 작성해 봅시다. 함수를.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절대값 안에 x가 들어있죠. 그쵸?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서 여러분들은 함수를 2번 쓰시는 거야. 그치? 근데 좀 특수하게 분모가 x이기 때문에 지금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받침을 뺍니다. 되시겠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는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와. 그리고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놨으니까 약분을 하셔도 돼요. 됐죠? 원래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일 땐 얘가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놨으니까 약분을 하셔도 돼.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 오른쪽에선 1이고 왼쪽에선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시면 되는데 0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0에서 구멍. 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44번 그려봐요.
가연이 목 안 좋아? 왜요? 그냥 뭔가 감기도 걸린 것 같고. 구간을 나누셔야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구간을 나누시는 거야. 뭔가 반대인데? 방향이? 아이고. 그렇지. 이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야.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해가지고, 그지? 그럼 2보다 크면은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갑시다. 44번 보시면은 분자에 2-x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x에 마이너스 달리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x-2라고 써도 돼.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게 얘랑 얘가 어차피 값이 같잖아. 그쵸? 절대값식은 안쪽에 있는 거 보호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2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x값 2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보다 작을 때랑. 원래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되는 경우는 양수인 경우랑 같이 해석을 해주지. 그쵸? 근데 지금 이 분모의 존재 때문에 x가 2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릅니다. 여러분, 로그랑 마찬가지인 거야. 예를 들어 로그 함수 이렇게 나오잖아? 얘도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쓴 순간 x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맞죠? 여기 분모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 x는 2는 안 되는 거야. 되죠? 자, 그럼 이제 x가 2보다 크면 예를 들어 x에 3, 4, 5 뭐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3 넣으면 1이지, 4 넣으면 2죠, 5 넣으면 3이지.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나오죠. 근데 x에다가 1, -1, -2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넣으면 부호가 바뀌어 나와야 되지. 여기다 -1 넣으면 -3이니까 부호가 바뀌어 나오죠. 3으로. 여기다 -2 넣으면 -4니까 얘가 식이 부호가 바뀌어 나오지.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기준으로 1이랑 -1이 생기는데 오른쪽은 1, 그 다음에 왼쪽은 -1. 자,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그려놓으세요.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 자, 45번은 제가 할게요. 자, 45번은 제가 할게요. 딱 식을 보자마자 안 되는 x값이 있어. 몇이게? 0, 그렇지. 0은 안 돼. 알겠죠? 로그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딱 째려보니까 얘가 0이면 이제 부호가 바뀌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누실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잖아.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시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요.
원래 이제 받침 붙여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만 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양수일 때는 얘 그대로 나와야 되죠. 약분. 그죠? 자, 음수일 때는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되지. 자, 그 상태로 얘랑 약분해주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x 되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오케이? 절대값 x 그래프랑 똑같은데 여기만 빠져 있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나머지 이제 극한값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본 핵심 유형이라고 해서 11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야. 13쪽, 14쪽은 여기를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플 펴세요. 마플을 딱 보는 순간 이제 그래프들이 토 나와요. 자, 10쪽 봅시다. 10쪽. 너 이거 노트 이거 있네? 들어봤어요. 너 이렇게 안 듣고 와도 되는데. 연습장으로는 좋다. 이론 노트는 저렇게 안 듣고 와도 되는데. 이론 노트 잘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론 노트 얇은 거 준비하시면 돼요. 노트 없는 사람. 나 그래서 사놨어. 나 안 들고 올 것 같더라고. 단톡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노트 또 없는 사람. 2권씩은 못 줘. 한 권씩만 줄 수 있어. 아니 뭐 오늘 쓸 건 없는데 들고 다녀야 돼. 알겠죠? 자, 마플 보시고 여러분 체크하세요. 근데 그래프 좀 그지 같죠, 다. 그치? 그래프가 다 그지 같이 다 끊어져 있지? 자극한 오극한 읽는 거야, 이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숙제가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원 수업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우리 방학 때 라이트 샌도하고 수학 특강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학 때 배웠던 내용들이 3, 4, 5, 6월 달에 배웠던 학기 중에 배우는 내용이랑 잘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았거든. 그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자면, 마플 숙제를 하실 때 이제 라이트 샌을 복습을 하고 풀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도 많고 이제 내용도 좀 어렵다 보니까 숙제하는데 바빠서 라이트 샌을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요번에는 과제를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이 베이직 샌의 이제 개념들을 진행을 하잖아. 오늘 개념 5개를 배웠잖아요. 그럼 그 개념 5개에 대한 과제를 마플 시너지로 내드릴 건데 다 풀 건 아니고 제가 번호를 지정해 드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정해 준 번호만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그럼 1회 독을 했을 때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 일부 문제들이 풀려 있겠지. 그 다음에 2회 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싫어도 위에 있는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풀려 있는 문제를.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체크합시다. 1번부터 11번까지. 어, 1번부터 11번까지랑 그 다음 16, 17, 18 그리고 베이직 샌 숙제는 아실 거고 요만큼이 숙제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공부적인 부담감을 줄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빌드업해서 나중에 수능 문제까지 풀 수 있게 제가 수업할 거거든요. 숙제가 준 만큼 대신 요걸 좀 하셔야 돼.
우리 원래 복습 방법 있죠. 그쵸? 1일차 숙제하고 나서 이제 질문하시고 2일차 숙제할 때 1일차 거 같이 복습하고 그 다음에 3일차 거 숙제할 때 1, 2일차 거 같이 복습하고 이거 있죠. 요거를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숙제가 준 만큼. 알겠죠? 자, 지금은 저랑 뭐 하실 거냐면 10번 보십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1 우극한하고 마이너스 1 우극한이야. 자, 접근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은 x값인 거야. 자, 1 우극한을 물어봤으니까 1로 접근시키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 따라서 가게 되면은 몇이죠? 마이너스 2에 한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걸 판단해 주실 수 있고, 자,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큽니다. 근데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접근시키는데 우극한이야. 마이너스 1로 접근시키는데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는 거야. 자, 근데 함수 따라서 가는 거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그래프들이 다 정신병 걸리게 생겼으니까 이게 그 함수 값을 읽다 보면 애들이 막 이런 짓을 하거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접근시켰잖아? 답을 이걸 읽는 놈들이 있어. 읽을 때는 y 값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 동안 함수는 이렇게 접근하지? 몇에 접근하는 걸까? 1에 접근하는 거야. 1보다 조금 크거나 작지 않고 정확히 1이야.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잘 들으세요. 이제 함수를 억지로 끊어야 좌우극한에 대한 존재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이렇게 그지같이 줍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x가 1인 곳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눠서 그려야 돼요. 그렇죠? 자, 얘는 k 때문에 정확히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요 밑에 두 상황을 먼저 보여드릴게. x는 1일 때 2라는 것은 2에 색칠해 주세요 이런 뜻이야.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유형 1번 보면 막 구멍 뚫려 있고 색칠돼 있고 막 그런 부분들 되게 많잖아. 자,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리실 때는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을 주시면 돼. 꼭지점이 잘 보이면 꼭지점으로 그리시면 되고, 꼭지점보다 절편이 더 잘 보이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근찾듯이 절편이 더 잘 보이면 절편으로 그리시면 되죠. 0하고 마이너스 5가 절편 맞아요? 그쵸? 이거 복습하셔야,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 잘 모르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2차 함수. 그래서 원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오른쪽만 그리는 거죠. 오른쪽만. 그죠? 그러니까 1을 넣어서 함수값을 확인해 주시면 6이니까 6부터 출발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냥 그리시면 돼. 원래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근데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점선은 제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선 뭐 그려야 돼? x 플러스 k 그려야 되지? 그럼 직선이잖아, 얘들아.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럼 요 k 값에 따라서 이거 y절편이니까 k가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 거고, k가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 거야.
맞아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fx의 값이 존재할 때라고 했어. 여러분들 오늘 존재성에 대해서 배운 건 좌는 우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우극한이 몇이에요? 6인 상태지? 그럼 내가 좌극한도 몇으로 맞추면 될까? 6으로 맞추면 돼. 그래프가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그쵸? 여기다 1을 딱 넣으면 여기다가 1 넣은 우극한이랑 값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필기하세요. 자, 극한값의 존재성 여부를 따지실 때는 이 두 값을 조사하시는 거야. 니네 서술형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fx 딱 쓰시고 자, 좌극한을 조사할 때는 x값이 1보다 작은 곳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함수 fx로서 사용하는 식이 x 플러스 k야. 자, 그 다음 우극한을 조사하실 때는 x가 1보다 큰 곳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정역 자체가 1보다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fx로 사용되는 식은 요 x제곱 플러스 5x예요. 되죠? 극한값 계산 방법은 그려볼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 가볍게 1을 넣어보시면 돼. 1 플러스 k는 1 플러스 5 해서 k값이 5입니다. 아시겠죠? 그려도 보시고 계산도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그리세요.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점 하나. 지금 x가 1인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는 무슨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5x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x가 1인 곳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다가는 x 플러스 k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극한값 자체가 함수값이랑 크게 연관이 없거든. 연속함수가 아니면.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베이비 원모어 타임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니네 베이비 원모어 타임도 모르죠? 주얼리 노래 중에 있어요. 주얼리가 누군지도 모르죠? 쌤 군대 갈 때 나온 노래인데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베이비 원모어 타입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갔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니네들이 이 문제를 풀잖아?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풀 거거든? 위에 1 넣고 아래 1 넣어서 갔다 이렇게 풀 거거든? 문제가 되게 쉬워. 수능에 4번 문제 나와. 수능 4번 문제야. 이게 나온단 말이야. 맨날 이제 1 넣고 문제를 풀잖아? 그럼 이제 함정 살짝 팠을 때 틀리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이게 귀찮으니까 그림 연습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실력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려가면서 하세요. 됐습니다. 물론 이제 K 같은 것 때문에 그리기 힘든 거는 둘째 치고 그릴 수 있는 건 그려가면서 하시는 거야. 끝이에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짧게 끝낸다 그랬죠 오늘?